한국과 미국,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점심시간 조금 지났고요. 한국은 이제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은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부터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몇 가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3사람 반갑게 맞은 것도 있고, 그 밖에 수단 문제는 이제 한국도 수단에 있는 한국분들 전부 귀국을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난 24시간 동안 케이블 뉴스에 정말 중요한 사람 3사람이 말하자면 해고됐습니다. 2사람은 유명한 진행자고, 팍스의 터커 컬슨, 그리고 CNN 방송의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댄 레몬. 그리고 3번째는 CNBC 유니버설의, 이 사람은 진행자는 아니고 이제 경영자, CEO입니다. 이 CEO는 부적절한 직원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해고가 돼서 이제 바로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는 사람이 캠커스트, 그 CNBC와 같은 계열 회사죠.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2사람입니다. 2사람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사람은 터커 칼슨이고, 우선 터커 칼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주말 에디션을, 위켄드 에디션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또 어제의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들으신 분이라면, 금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얼마나 그 터커 칼슨 쇼를 보고 좀 화가 났는가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팍스가 결국은 터커 칼슨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10년 넘게 팍스가 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던 터커 칼슨이 그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생방송을 한다고 하고 너무 무거워서, 꽃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길래 망정이죠. 이걸 잘 받쳐놨어야 됐는데. 자, 이제 괜찮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말하자면 see you on Monday,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월요일 프로그램, 오늘부터는 이제 몇 시간,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고된 겁니다. 결국은 팍스에서나 터커 칼슨이나 꼭 그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팍스가 특히 터커 칼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치어리더였고, 그로 인해서 돈을 수없이 벌기도 했지만 결국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이 투표 기계 회사의 소송에서 이제 8억 달러 정도를 주고 합의를 했고, 이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 계속 어떤 기자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면 재해고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지 리포트를 보면은요, 팍스의 터커 칼슨과 함께 일을 했었던, 말하자면 동료죠. 동료들이 너무 좋아한다.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터커 칼슨이 성차별, 무슨 기타 등등 백인 우월주의, 이민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해서 스태프들은 완전히 축하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할 그럴 정도입니다. 물론 터커 칼슨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너무나 그 서운한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024년도 터커 칼슨이 없는 선거 방송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에선가 가서 방송을 하겠죠. 그러나 팍스 텔레비전은요, 다른 주요 메이저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률 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터커 칼슨의 시청률이 가장 많아요. 하룻밤에 300만 명 정도는 터커 칼슨의 1시간 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의 합의는 끝났지만 터커 칼슨과 관련된 고소,
내부에서 해고된 사람들도 지금 팍스를 고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고, 아마도 이 합의가 도미니온 그 보링 시스템과 끝난 뒤에 터커 칼슨의 그 보도 강도 같은 것이 너무 셌기 때문에 결국은 팍스가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NN 방송의 댄 레몬은 놀랍다. 내가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고됐다고, 터미네이트 됐다고 통지를 받았다. 17년 동안을 CNN에서 일했는데 좀 예의 바르게, 뭐 예를 들어 사장단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했고, CNN의 그 사장단, CNN 측은 아니다. 이런 그 관리자 팀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댄 레몬이 트윗을 먼저 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댄 레몬의 경우는 저녁에 진행을 하다가 아침으로 와서 아침에 뭐 백악관 출입 기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성 앵커와도 일을 파피 할로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니키 헤일리 공화당 이제 예비선거 후보 전 UN 대사에 대해서, 아니 사실 여자의 전성기는 20대, 30대, 40대인 것 아니야. 51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고, 또 그 축구팀에서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만큼 어떠한 그 장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자 축구는 이기고 또 이겨도 시청률이 없고 광고가 안 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이제 방송 도중에 여자 진행자들과 굉장히 불편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댄 레몬은 그 본인은 이제 그 동성애자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댄 레몬의 경우는 터커 칼슨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민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격돌하는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면이 있으면서 버려버린 거죠. 스테이션에서 쓸 만큼 쓰다가 돈 줄 만큼 줬고 해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MBC 유니버설 CEO 그 제프 쉘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먼저 해고가 되고, 터커 칼슨 직후에 또 이 CNN의 댄 레몬, 이렇게 세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미국도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지금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요 텔레비전 케이블 시청률이 14%가 줄어들었거든요. 전부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다 스트리밍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팍스의 경우는 공화당의 60% 정도는 팍스를 시청을 하거든요. 그 한 주일에 어느 시점에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300만 명 시청자가 나오는 거고, 트럼프 주니어 아쉽게 됐죠.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나는 그 인간 너무 싫어, 그렇게 본인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트윗을, 내부인끼리는 하면서도 트럼프만 나오면 그 거짓을 그대로 받아서 본인이 더 잘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아쉽게 됐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이런 방송에 있어서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팍스를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좋아합니다. 팍스의 동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로버트 가르시아라는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과 증오의 하수구였다. 터커 칼슨 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이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팍스의 주식은 오늘 아마 내려간 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팍스의 빅 스타 중에 빅 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 왜 그렇게 됐는가, 왜 say goodbye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팍스가 해고해 버렸는가, maybe say goodbye 할 기회를 줬으면 어떻게 또 말을 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미국의 굉장히 아주 빅 뉴스입니다. 휴즈한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재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마지막 그 손질을 하면서,
테네시 3를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세 사람, 테네시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됩니다 하고 시민들과 같이 시위도 하고 하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27살, 28살 두 사람 해고됐고 같이 시위를 했었던 60세, 61세든가요? 백인 여성은 해고되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이제 그 의회에서 제명당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죠. 백악관에 초대가 됐습니다. 저스틴 존스, 저스틴 피어스, 그리고 글로리아 존슨 세 사람. 총기 규제에 대해서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캠페인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일을 한 건 있지만 더 해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테네시주의 이제 의원들이잖아요. 테네시 내쉬빌에서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6명, 9살, 3명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숨지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뭐 제명당했다가 공화당에 의해서 그랬다가 또 복귀를 임시적으로 한 거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 납세자들은 왜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테네시주 하면은 내쉬빌 특히 음악 무슨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배출러 파티도 유명합니다. 그쪽이 내쉬빌이요. 그리고 그 반더빌트 대학교가 있고 하는데 문화 전쟁의 그라운지로 진앙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커버넌트 스쿨의 총격범으로 인해서 원래도 굉장히 테네시주가 이제 보수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네시주에서 60.7%로 이겼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테네시주가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이제 종교 뭐 신앙인이 어떻게 변하는가.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가 전국 평균보다도 2배 많은 곳이 테네시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KKK단이 생긴 곳이 테네시주이니까요. 낙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이거 안 돼, 규제하면 안 돼 하는 형태의 보수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내쉬빌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배가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뭐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 직원을 많이 모집해서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굉장히 그 전통적인 내쉬빌 같은 데는 내쉬빌, 멤피스 이런 데는 그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도 주의 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일하기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뭐 99명의 주 하원 의원 가운데 75명이 공화당이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이렇게 도시에서는 그나마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테네시주의 빌리 공화당 주지사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야지 돼 하면서 이제 급히 뭔가를 앞으로 마련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게요. 문화 전쟁의 진앙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네시주는요 보수적이긴 한데 아주 묘하게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 큰 그 정치적인 힘은 그렇게 잡게 왔다 갔다 체크 앤 밸런스를 테네시주처럼 잘 맞춘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빌리 공화당 주지사도 1869년 이후 1900이 아니라 1869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전 주지사에게 다음번에 연속해서 주지사 자리를 물려받은 그 정도로 이 테네시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다 하는 보수적이면서도 약간의 이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낙태 문제, 총기 규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요. 그 보수적인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테네시주에서 오바마가 당선됐습니다. 그때는 오바마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테네시가 게리맨더링 같은 거 투표할 때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재조정하는 것이 유난히 아주 심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는 29살의 그 타이어 니콜스가 바로 멤피스 경관에게 그 맞고 막 그랬던 곳 그곳도 역시 그 숨졌죠. 결국은 그곳도 내쉬빌과 좀 2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그 멤피스였고요. 해서 이번에 오늘
백악관에 간 저스틴 존스, 저스틴 피어슨, 그리고 글로리아 존슨, 이 세 사람이 테네시가 2024년도 선거에 앞서서 또 선거 도중에도 문화의 진앙지, 그라운지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지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만큼 부분적인 총기 규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약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오늘 테네시주가 굉장히 주목받은 주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대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복음주의에 어필하기 위해 낙태약은 완전히 팔면 안 된다 하는 선언을 주말에 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수단에 대해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수단이 일단 72시간이면 사흘이죠. 사흘 동안 오늘 자정부터 사흘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휴전을 하면 휴전하는 동안에 이제 그 수단에서 빠져나갈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미국은 이런 모든 일에 앞장을 서서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좋아할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좀 가서 정리 좀 해라, 처리 좀 해라 해서 수단에서의 이런 양쪽에서 수단군과 Rapid Support Force, RSF와 수단군은 Sudanese Armed Force에서 수단군 이쪽에 두 군데의 휴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군과 이 Rapid Support Force가 원래 2021년도에 같이 두 장군이 각기 다른 장군들이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래전에 수단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을 잡던 그 정권을 쫓아내고 민주정권이 들어왔는데 민주정권이 들어온 그 정권을 두 군 장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몰라내고 좀 잘하는가 했더니 본인들이 이제 서로 권력투쟁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해서 권력투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숨졌고 3,0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다고 하고 병원에 접근도 못한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휴전을 하게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있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교관과 스태프과 가족들은 아주 무사히 제일 먼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헬리콥터 6대 보내서 100여 명 되는 사람을 100명의 군인이 1시간 동안 지상에서 작전을 펼쳐서 모두 구출을 했고 미국 사람들은 지금 16,000명인데 이중 국적자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은 돕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도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자정경이 되겠네요. 그때쯤 이제 무사히 도착한다는 거. 수단 문제는 일단 사람들의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금 시차 적응도 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소화를 하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니까 상하이 양원에서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문을 열심히 또 연습을 하겠죠. 그 사이에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제가 아침에 이 방송을 해놨고 따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한번 들어두실 만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맥스 부트라는 칼럼니스트의 컬럼이 저는 더 좋았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와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자체는 그냥 우크라이나와 중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의 이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타임 스케줄대로 본인이 믿는 부분이 있으면 누가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던 평판이 나쁘던 상관하지 않고 일단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일본 문제로 나와서
북한이 너무나 아주 강하게 이런 그 핵 문제 같은 것들이 그 힘이 커지면서 더 이상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100년 전, 이런 전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미래를 위해서 서로 일하지 않느냐. 그걸 계속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는 무기 지원도 할 것처럼, 그리고 또 러시아가 더 심각하게 나온다면 이런 조건을 달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주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 있다 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인식한다는, 존중한다는 뭐 이런 또 한국의 이익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워싱턴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는 용산에서 90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한인이에요. 지국장, 아주 젊은 지국장입니다.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맥스 부트라는 정말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주는, 믿고 신뢰하고 존중받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한국은 핵무장을 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핵 확산 금지조약 그거 70년대에 썼던 거, 거기에 10조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탈퇴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갖추고 선제 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충분한 10조 조항에 속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된다. 다른 나라,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미국까지 다 핵을 갖고 있는데 별일 없는데, 그리고 북한과 이란조차도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책임 있게 핵을 다룰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던 나토처럼 미국의 전시에는 그 한국이 미국의 핵을 쓸 수 있도록 하던 이런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고 미국은 존중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맥스 부트 씨의 컬럼이거든요. 이 컬럼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